와우! 달순의 라이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따끈한 빵 한 조각, 그리고 달순의 핫이슈 한 편 어떠세요? 카페 두치. 이 광고를 보여주시면 음료를 30% 할인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 싸움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 하나, 만약에 경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경기가 딱 꼽히겠죠. 바로 맨시티와 리버풀이 이번 주말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입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너무 좀 좋은 시간대예요. 너무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중분들이 못 들어오니까 TV로라도 많이 보시라고 경기를 많이 쪼개다 보니까 이제 뒤로 밀리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에 이제 맨시티 홈에서 리버풀과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이건 뭐 중요하죠. 뭐 프리미어리그의 최근 3시즌 동안 우승을 나눠 가졌던 이 두 팀이 바로 맨시티와 리버풀 아닙니까? 디펜딩 챔피언. 지난 시즌 우승팀이 리버풀이고요. 그 전에 2시즌을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 또 맨시티입니다. 두 팀은 이런 승부처에서 항상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막 휘청휘청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 좀 될 것 같고, 이런 중요한 승부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경기가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수치, 뭐 역대 전적,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제가 이제 포인트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축구적으로 전술적인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두 팀이 정말 전술적으로 중요한 서로의 어떤 그 약한 고리를 찌를 수 있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맨시티에서는 김덕배, 케빈 데 브라이너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리버풀에 있어서는 조타가 마네와 함께 맨시티의 어쩌면 위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지점을 얼마나 공략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버풀에서는 조타, 맨시티에서는 케빈 데 브라이너가 전술적인 열쇠를 지닌 선수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쭉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두 팀의 시즌 초반에 했던 흐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뭐 리버풀도 맨시티도 시즌 초반에 아주 큰 패배를 한 번씩 당했습니다. 리버풀은 4라운드 때 아스톤 빌라 원정 가가지고 야, 이렇게도 지나 싶을 정도로 7골을 내주면서 2대7로 좀 크게 졌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공식 경기 6경기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5승 1무로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선두까지 좀 치고 올라갔는데, 어쨌든 빌라와의 패배가 좀 있었다. 맨시티도 이번 시즌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던 레스터와의, 그것도 홈인데 5골을 내주면서 2대5로 크게 졌습니다. 맨시티가 이렇게 진 적이 있나?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렇게 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큰 패배였고요. 맨시티는 이제 그 이후에는 8경기 동안 지지 않았어요. 6승 2무긴 한데, 근데 이제 맨시티는 좀 그런 건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에 올 시즌 연승이 없네요. 네. 뭐 다른 대회까지 하면 연승은 있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승을 쭉쭉쭉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막 무승부를 기록한다든지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시티가 10위입니다. 10위. 물론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맨유와 더불어서 그 지난 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늦게까지 치러가지고 1라운드가 좀 뒤로 미뤄졌죠. 그래서 한 경기를 덜 치른 건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연승이 없다, 순위가 10이다, 이것은 시티 입장에서도 좀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리버풀은 현재 1위입니다. 1위까지 좀 올라갔죠. 연승도 좀 기록하고 있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반다이크로 대표되는 부상자의 어떤 공백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대가 맨시티, 그것도 원정이라고 한다면, 뭐 다른 팀들 부상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다니엘 필립스라든지 리스 윌리엄스라든지 이렇게 백업 센터백들이 잘해주긴 했지만, 상대가 시티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런 거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그런 어떤 서로의 승부처들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뭐 두 팀이 지난 시즌 때도 아주 큰 점차로 한 번씩 주고받았죠. 리버풀은 홈에서 3대1로 맨시티를 잡았었고, 맨시티는 이제 홈에서 4대0으로 리버풀을 잡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하면서 이렇게 순위를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승부는 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기선제압을 할까요?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서로의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홈팀 시티부터 한번 보자면, 뭐 여전히 아구에로나 맨디, 페르난지뉴는 좀 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반가운 이 복귀는 제주스죠. 제주스가 한 달 넘게 만에 복귀해가지고 지난 주 중에 그 챔피언스리그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 때 후반전 조금 중반 정도에서 교체 투입됐는데 골까지 넣었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좀 넣어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구에로가 또 부상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주스 아구에로 다 빠져 있으니까 페란 토레스를 뭐 전방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약간 좀 플랜 B 이런 식으로 좀 돌렸었는데 이제 제주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골을 넣으면서 복귀전을 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리버풀 경기에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수비 쪽도 이제 아케도 회복하긴 했습니다. 리버풀의 이제 호재는 일단 리버풀도 반다이크와 파비뉴 같은 센터백 자원들은 물론 파비뉴는 뭐 센터백과 수비를 다 보지만 센터백 자원들이 여전히 좀 부상이지만 무엇보다 반가웠고 마티프가 복귀했습니다. 마티프. 예. 마티프가 복귀해서 지난번 이제 그 아탈란타 경기 때는 교체 선수 명단까지는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마티프가 좀 복귀를 했고 알칸타라는 복귀를 했는데 팀 훈련에 완전히 결합하지 못하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을 막 끌어올리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경기 맨시티와 경기 때 바로 선발은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칸타라는 약간 좀 왔다리 가는 그런 좀 느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만약에 부상자 복귀 말고도 또 호재라고 한다면 조타가 완전히 폭발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리버풀에게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두 팀의 어떤 전술적인 키포인트가 뭐냐 이랬을 때 맨시티에서는 김덕배, 리버풀에서는 조타를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상 선발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홈팀 맨시티부터 알아보면 4-3-3으로 쓸 것 같아요. 부상 복귀한 제주스를 전방에 올려놓고 좌우에 스털링과 페란 토레스를 배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귄도안,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로드리가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는 왼쪽부터 맨디가 부상이니까 이제 칸셀루, 그다음에 센터백은 라포르트와 후뱅 디아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워커가 쓸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에데르송이 갈 것 같고요. 자,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사실은 좀 고민이 좀 돼요. 저도. 네. 그러니까 4-3-3을 쓸지 4-2-3-1을 쓸지 제가 일단은 4-2-3-1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전방에 조타를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타가 좋으니까 흐름 좋고 막 헤드트릭하고 이런 선수는 좀 활용을 해야죠. 조타를 세워놓고 2선 쪽에 마네 그리고 피르미노를 조타 아래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살라 이런 식으로 4-2-3-1 이렇게 세우고요. 허리 쪽에는 베이날둠과 핸더슨, 그다음에 수비 쪽은 로버트슨, 조 고메스, 부상 복귀한 마티프, 그리고 이제 아널드, 그다음에 알리송 골키퍼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민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4-3-3의 가능성도 있어요. 허리를 좀 더 원정이니까 여러분들 두 팀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원정 맞대결 3연패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맨시티는 홈에서 리버풀을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맞대결할 때는 3전 전승이었다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홈은. 그러니까 만약에 리버풀이 좀 고민해가지고 허리를 좀 3미들로 좀 두껍게 할까? 그럴 때는 피르미노 빼고 베이날도 핸더슨, 나비 케이타 요렇게 3미들로 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클럽 감독도. 뭐 컨디션이라든지 상대성이라든지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런 변수는 있다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왜 맨시티에서는 김덕배, 왜 리버풀에서는 조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홈이 시티니까 시티부터 좀 보면 자, 제가 케빈 데브라이너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평균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어떻죠? 자, 공격 2선 쪽에서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상당히 넓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 2선 쪽에 움직이면서 우리가 페널티 박스 약간 한 2분의 1 지점이라고 할까요? 가운데 사이드가 있다고 하면 가운데와 요 사이드의 요 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죠. 요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케빈 데브라이너의 히트맵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인데 이거는 이제 리버풀에 어떤 거와 결합될 수 있냐면 리버풀이 지금 마티프가 돌아와서 이제 조 고메스와 이 센터백 라인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티프가 이번에 복귀하게 되면은 한 20여일 만에 복귀란 말이에요. 조금 뛰지 못하다가 딱 복귀했을 때 실전 감각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 나이어린 리스 윌리엄스나 아니면 임대 복귀시켰던 나다니엘 필립스 같은 선수들이 투입되기에는 너무 상대가 강해. 그러니까 이 경기는 웬만하면 마티프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마티프와 고메스 그 다음에 아널드 있고 로버트슨일 텐데 그 풀백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백과 여기 센터백 요 사이 공간 아니면 센터백 사이의 사이 공간
여기서 어떤 그 문제점이 일어날 공산이 높죠. 왜?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의 합스페이스 공략 때문에 그런 건데, 앞쪽에 복귀한 제주스가 여기서 만약 조 고메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좀 땡겨서 수비를 좀 유도하고, 그러면 마티프가 풀백 혹은 조 고메스와 사이 공간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에서 만약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을 마티프가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맨시티에게선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보면 미드필더를 그런 의미에서 약간 3미들로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3미드로 서서 케빈 데브라이너를 그 위 미드필더 쪽에서 또 아예 압박을 하자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4-3-3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피르미노를 넣어가지고 아예서부터 굉장히 헌신적으로, 왜냐하면 피르미노가 또 이제 아주 헌신적으로 끼워주는 건 잘하니까 그 역할을 또 피르미노와 같은 역할을 또 줄 수도 있겠죠. 그게 케빈 데브라이너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자, 리버풀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걸 조타로 좀 잡은 건 그냥 조타가 최근에 좋으니까 뭐 전술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조타의 올 시즌 이적해 와서 리버풀에서 보여주고 있는 평균 히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떠죠? 네. 조타가 왼쪽부터 해서 중앙까지 굉장히 이렇게 왼쪽과 중앙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마네의 이번 시즌 평균 히트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마네도 역시 왼쪽으로 더 짙게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조타도 왼쪽으로 돌아서 중앙, 마네 왼쪽에서 돌아서 중앙, 그리고 이제 또 백이 왼쪽 백이 누구죠? 로버트스입니다. 로버트스는 뭐 굉장히 올 시즌 사실은 좀 전체적인 느낌은 오른쪽에 아놀드보다 왼쪽에 로버트스는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시즌 초반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로버트스도 오버랩? 그러면 이거 누구랑 싸우게 되냐? 그러면 맨시티의 오른쪽과 싸우게 되는데, 오른쪽 라인이 누구냐? 워커와 페란토레스입니다. 특히 워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어떤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인데, 만약에 워커가 이 조타와 만의 로버트슨의 공격 가담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못 가게 된다면 밸런스가 맨시티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워커는 물론 그건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워커를 전진성을 강화시켜서 측면 쪽으로 오버랩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조타와 만의 로버트슨의 움직임을 잡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수비 부담감을 상대에게 좀 주게 하려고 하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워커를 가운데다 갖다 놓고 리버풀의 빠른 역습 기회라든지 아니면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맨시티가 가져가기 위해서 워커를 약간 미드필더 쪽으로 움직여 놓을지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워커를 미드필더로 갖다 놓게 될 경우, 그러면 진짜 이 워커 라인이 완전히 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커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쪽은 비니까 세 선수가 계속 오버랩 들어오게 된다면, 조타 들어오고 마네 들어오고 로버트슨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한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요. 워커를 내려서 수비에 좀 치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맞불을 붙여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미드필더에서 맨시티의 어떤 축구의 어떤 특징을 살릴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워커가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게 봉쇄가 되면, 그러면 왼쪽으로만 공격이 치우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리버풀의 오른쪽 라인의 어떤 수비에게 좀 더 집중화되면서 공격이 너무 좁아지고 결국은 리버풀을 상대로 해서 골을 넣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공격은 넓고 깊게 해야 되는데 한쪽이 막히게 되면 공격이 좁아지게 되는 현상을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리버풀에서는 조타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리버풀에서는 어떤 조타, 맨시티에서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그 양쪽 감독이 선수들의 컨디션, 그다음에 뭐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끝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승부처죠. 선두 싸움에 어떠한 전술, 또 누구를 어떤 선수를 또 선발로 내는 게 가장 양팀에 좋을까요? 월요일 새벽입니다. 1시 30분 선발 라인업 나오면서 또 경기 지켜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